아무리 게임이라지만 너무한다 싶은 게임 속 최악의 무기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현실이었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게임 속 최악의 무기들을 알아볼 텐데요. 지군단 여러분, 게임하면 어떤 무기가 먼저 떠오르나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보통은 검 아니면 총 아닐까 싶습니다. 각각 중세와 현대를 상징하는 무기인 만큼 검을 휘두르고 총을 쏜다 싶으면 빠질 수 없는데요. 물론 검과 총이 메인이더라도 게임에는 훨씬 더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죠. 다만 게임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밀덕이 아닌 이상 게임인 걸 감안하더라도 가끔은 너무한다 싶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게임 속 무기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한 번쯤 들어봤을 고전 명작 메탈 슬러그에는 현실에 있는 무기를 바탕으로 상상한 다양한 무기를 적으로 등장시키는데요. 이 중 유독 우스꽝스럽게 생긴 키다리 전차가 있죠. 키다리 전차의 정식 명칭은 NOP3 사루비아로 외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바리케이드 같은 전차이며 느리게 지면을 굴러가는 유탄포와 두꺼운 전면장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긴 것만 보면 M4 셔먼과 M3리, 슈투름 티거, 처칠 AVR 내 전차를 섞고 위로 쭉 잡아당긴 것처럼 생겼는데요.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키다리 전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너무 높은 전고죠.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을 대표하는 M4 셔먼조차 전고가 너무 높다며 불만이 많았는데 키다리 전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차의 전고가 너무 높으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기 쉬워서 단순히 기동하는 것만으로도 전복될 수 있고 거기에 사격까지 한다고 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평지든 산이든 이렇게 전고가 너무 높은 전차가 돌아다니면 그냥 날 좀 쏴달라고 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쉽고 맞기도 쉬운 애물단지라는 것이죠. 게다가 포의 장전 방식은 더욱 이해가 안 되는데 마치 권총을 장전하듯 포탄을 한 발씩 장전하는 방식으로 장전할 때마다 차체가 휘청입니다. 방식이 이렇다는 것은 결국 포탄이 권총처럼 장전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유폭을 일으키기 참 좋은 구조입니다. 키다리 전차 어느 방향에서 포탄을 맞추던 일단 관통하면 내부에 높은 확률로 포탄이 있으니 아주 화려하게 가버리겠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장전한 포탄의 위력은 괜찮냐 하면 땅에 떨어져서 굴러가는 방식이라 전차 상대로 전혀 쓸모가 없죠. 심지어 보병 상대로도 언덕 위에 있으면 포탄이 도달하지도 못하니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키다리 전차의 용도는 사실상 바리케이드인데요. 이동식 바리케이드쯤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럼 차라리 불도저처럼 만들어 그 용도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바리케이드로 쓸 수 있고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공병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 모두가 해피해지는 결말이죠. 워해머 4만은 1987년 미니어처 게임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넓힌 유서 깊은 프랜차이즈로 방대한 세계관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대한 세계관이어도 주역은 필요한 법이라 인류제국을 주역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류제국이 쓰는 많은 무기 중 얼굴마담격으로 등장하는 고급 무기가 바로 플라즈마 병기죠. 현실에 비슷한 것조차 없는 플라즈마 병기는 핵융합로 내부의 플라즈마를 직접 쏘는 먼 미래다운 작동원리를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작동원리가 뭔가 알아듣기 어렵다면 그냥 과학 파이어볼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어떤 적이라도 플라즈마 병기에서 발사된 플라즈마 덩어리를 맞고 멀쩡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플라즈마 병기는 그냥 써도 재수 옴붙으면 과열되어서 사수를 증발시켜버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사수는 증발해도 열을 방출한 플라즈마 병기는 멀쩡해서 좀 식으면 주워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 이런 무기가 존재하면 실전은커녕 테스트 단계에서 퇴짜를 맞을 최악의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워해머 4만 세계관 속 인류는 악마와 외계인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는 암울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대부분이 종교를 광신하고 있는 탓에 지금 우리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플라즈마 병기를 개량하느니 플라즈마 병기를 쓰다가 순교해 위령탑을 쌓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여간 기합이 아닌 사고방식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플라즈마 병기 사수는 그냥 써도 위험천만한 플라즈마 병기를 강대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과충전 상태로 위력을 끌어올려서 쏟아보니 위령탑에 이름이 꾸준히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플라즈마 병기가 문제 덩어리여도 해결하지 않고 위령탑으로 퉁칠 수 있는 것이겠죠. 전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높은 자유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폴아웃 시리즈는 엄청난 판매량을 바탕으로 드라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폴아웃 시리즈는 핵전쟁 이후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타이어 렌치부터 전술핵 발사기까지 아주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 최악의 무기가 폴아웃4에서 귀엽고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 바로 M199 돌격소총이죠. 생긴 것부터 루이스 경기관총처럼 보이지만 공랭식 냉각 튜브에 수랭식 기관총인 MG08의 총열을 붙여놓더니 뜬금없이 M249의 총열 덮개를 가져다 놓고 탄창은 왼쪽에 달아버렸습니다. 게다가 돌격소총이라면서 기계식 조준기는 대공용으로 달아놓아서 돌격소총인지 대공기관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총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탄은 7.62mm 정도는 될 것 같지만 5.56mm를 쓰고 장탄수도 돌격소총에 걸맞게 30발입니다. 게임 내에서 총을 개조해 장탄수를 늘리면 80발까지 늘어나는데요. 그러면서 무게는 개조를 거치면 12.7kg까지 늘어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이 총이 왜 최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총의 구조에 있죠. 일단 공랭식 냉각 튜브의 존재로 보아 공랭식으로 보여지지만 그렇다면 옆에 달린 관은 대체 왜 있는 것인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공랭식 냉각 튜브는 열을 배출하기 위한 관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구조인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공랭식 냉각 튜브에 수랭식 총열을 붙여놓은 것이죠. 수랭식 기관총이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공랭식 기관총이 나온 것인데 이런 설계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을 넘어 설계 단계에서 퇴짜를 맞아야 정상입니다. 총열 말고도 총열 덮개도 문제인데 공랭식 냉각 튜브가 총열 덮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총열 덮개를 또 달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M199 돌격소총은 총열을 바꾸고 관과 총열 덮개를 빼버린 뒤 공랭식 냉각 튜브만 내버려두면 그나마 납득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돌격소총이면서 탄창은 굳이 왼쪽에 달아서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탄창이 왼쪽에 달린 돌격소총이 손에 꼽히는지 조금만 생각해봤으면 탄창을 아래에 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탄창을 왼쪽에 단다는 것은 사격 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와 장애물에 쉽게 걸리는 단점을 굳이 감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격 시 무게중심도 안 맞을 이 M199 돌격소총의 무게는 무려 5.9kg으로 30발들이 탄창을 포함한 K2 소총이 3.9kg인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큼지막한 공랭식 냉각 튜브와 수랭식 총열을 붙여놓고 쓸데없는 구조물까지 덕지덕지 발라넣었으니 무려 2kg이나 더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심지어 앞서 이야기했듯이 총을 개조하면 12.7kg까지 늘어나는데 이러면 루이스 경기관총이랑 같은 무게가 됩니다. 돌격소총이 가볍고 잘 맞을수록 좋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증명된 사실이니 더 말하지 않겠는데요. 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얘기해보자면 이 M199 돌격소총에 달린 기계식 조준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항공기라도 쏘아 맞출 것인지 싶은 이 막대먹은 기계식 조준기는 장병들이 사격 훈련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장병들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이 M199 돌격소총은 폴아웃 세계관의 미군 제식 소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저 세계관의 미군은 총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막대먹은 총을 제식으로 장병들 손에 쥐어주다니 이 정도면 이적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임에서만 등장해야 할 게임 속 최악의 무기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